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미국과 상관없이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죠. 세금 회피 물량이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또 코스닥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금 이슈가 지금 이제 2주 남았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어쨌든 검토 안 한다라고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던지자.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물량이 이틀 전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현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지만, 왜냐면 그냥 억울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들고 있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나죠. 주가 빠지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사실. 매년 이래야 되는 게 정말 답답하고, 저 대주주 요건도 좀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10억이 대주주입니까? 100억은 돼야죠, 100억은. 그래서 좀 저런 그 제도적 이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거는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화장품 ODM사 현황 점검, 펌텍코리아, 비올, TKG 휴게임스, TLB 세아제강지주, 그 다음에 COP28이라는 이제 그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이제 많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요걸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내용까지, 요새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한번 점검해드리고, 또 시장 설명을 공시 보고 시장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ODM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ODM을 브랜드보단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여기는 ODM 중에 이제 대표 4개만 했는데, 여기 나온 보고서니까 보고서만 일단 설명드리면, 코스맥스는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칠 것 같고, 중국 매출은 좀 회복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는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인디 브랜드 수주가 좀 늘어난 게 특징이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가장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 그러니까 기대보다. 국내, 일본, 미국 다 분기 최대 매출 기대하고 있고, 12월도 수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 같다. 중국은 좀 아쉽고, 국내나 미국의 인디 브랜드 수주가 늘고 있다. 다 공통적으로 수주 늘고 인디 브랜드 시대 왔고, 지금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미국 FMC가 끝나고 나서 금리가 쭉쭉쭉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 화장품 ODM은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황형 소비의 수혜주인데, 지금 가는 업종은 뭐죠? 오히려 경기 민감 소비주죠. 금리 떨어지니까 막 자동차 급등하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금리 때문에 소비 미뤘던 섹터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올해 좋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ODM 아마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쉬어가는 걸 이용하시고, 저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4개보다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작은 화장품 ODM을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기초 비중이 높은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초 화장품 ODM 중에 미국 비중하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죠, 다들. 그래서 좀 쉬어간다면 한두 달 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불황용 소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온라인 그다음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사는 트렌드 이게 끝날까요? 예, 금리 떨어진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ODM사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이어진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정부가 관광객 뭐 2천만 명 유치 목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또 올리브영 같은 데 많이 오겠죠. 뭐 저렇게만 된다면 꼭 ODM만 좋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이 다 좋아지겠죠. 특히 한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거에 목표 도달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화장품 그 중국 비중 높은 화장품 회사들 있죠. 그냥 다 급등하는 거죠. 내년에 올 건지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오지 않을까요? 한 번은 한번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그 라이브 할 때도 이게 상담한 이게 올려준 거 보니까 중국 비중 높은 그런 좀 화장품 회사들 많이 물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중국 비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기업들 있죠. 뭐 토니모리, 뭐 한국 화장품. 근데 이쪽은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오면 돼요. 오면 한번 폭등할 겁니다. 근데 그게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또 분위기 바뀔 수는 있다. 다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면 브랜드보다는 ODM이 더 낫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요게 전자상거래, H&B 스토어 옛날에는 뭐 방판이라든가 뭐 원 브랜드 스토어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점점 줄고 있죠. 온라인과 H&B 스토어의 확산은 화장품 ODM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만드는 책임 판매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녹색선. 근데 브랜드 회사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다 납품을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ODM에 유리하다. 그리고 ODM과 연결된 기업이 펌텍코리아예요. 펌텍코리아는 용기, 화장품, 뭐 스틱, 병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죠. 매출 비중은 펌프 사업부, 튜브 사업부, 펌프 있죠. 이렇게 딱 그 누르는 거 위에서, 예. 그 다음에 튜브 짜는 거, 예. 그리고 건식 사업부도 있는데 2024년도에도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인디 브랜드에도 많이 납품을 해요. 예. 화장품 용기를.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면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화장품을 만들면 그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 담는 용기는 이제 펌텍코리아. 그러니까 이 화장품 ODM과 용기는 같이 좋다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고 프리몰드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자유롭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은 되게 다양한 모양들을 요구하잖아요. 디자인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인디 브랜드 트렌드에 딱 맞는 용기 회사죠. 네. 그래서 계절성 트렌드에 유연하게 또 대응도 가능하고 프리몰드 용기 비중이 73%나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다 자동화해 놨어요. 그래서 이익률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일반 브랜드라든가 뭐 중저가 브랜드, K뷰티 수혜 받을 것 같고 대형 회사들 있죠. 뭐 LG나 아모레 이쪽 물량도 아마 내년에 좀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제4공장 증설위한 토지 매입했고요. 공시했고 25년 4분기부터 이제 준공 들어가게 됩니다. 7월에 또 건물 인수했고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내년에 대형 브랜드 일부 회복되고 글로벌 고객사 확대되고 그리고 연우가 여기 뭐 경쟁사가 누구겠습니까? 연우죠. 연우가 한국콜마 인수됐죠. 한국콜마. 예, 그래서 고객사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우는. 왜냐하면 한국콜마의 납품,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주나 뭐 이 고객사 중에서 한국콜마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국콜마에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연우 걸 쓸 수 있지만 그 한국콜마 말고는 다른 회사 거를 유치하기가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아마 기회 요인. 근데 이제 펌텍코리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고객사 뭐 어디든 다 넣기가 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저는 펌텍코리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고 요새 주가 좀 부진합니다. 근데 좀 쉬어갈 때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비올도 좀 안 좋았죠. 근데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올해 주가 두세 배씩 다 대부분 올랐어요. 근데 연말이죠. 양도 차익 과세 물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당분간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해 놓고 기회로 활용하시면 1월에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주파 쪽입니다. 이쪽은. 피부 미용 의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뭐 비오얼, 원텍, 기억나요? 제이시스 메디칼 요 세 개 대표적이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비올이고, 예, 피부 미용 장비 시장 커지는. 근데 비올의 강점은 그 소모품이 많아요. 소모품이 뭐죠? 여러분들 이제 뭐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술 받으면 여기다 이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니들이라 그러네요. 요걸 하는데 아니 남이 쓰던 거 못 쓰죠. 그래서 그런 소모품은 계속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중이 높을수록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죠. 장비는 한 대 팔면은 좀 이제 다른 장비 팔 때까지는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모성 제품 계속 마치 그 면도날 같은 거죠. 면도날 계속 써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력 제품인 실펌 X, 예,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고, 여드름 타이트닝, 뭐 리프팅, 주름 개선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니들 제품으로는 최초로 색소 병변과 혈관 병변 치료도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용 목적의 치료 및 브라질과 중국 시장 진출에 인증 진행 중이고요. 브라질이 세계 2위 쪽이에요. 이쪽 피부 미용. 저기 반드시 진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이게 쉽게 인증을 안 준대요, 잘. 굉장히 좀 인증에 보수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지금 대기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팁 자체 생산하고 있고, 소모품 자기가 만들어요, 직접. 자동화해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는 아마 수작업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 비올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자동화하고 있다. 수율이 괜찮다. 그리고 올해 실펌X 사고 팁을 이제 신규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들에 포함해가지고 6종으로 라인업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29%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제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24년도 실적 기준 PER 18.4배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진 않아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20배 안 되면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주로 북미 쪽이 좀 많고요. 아시아, 유럽, 중동, 한국 이렇게 돼 있고, 매출 증가율은 확실히 아시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해서 팁을 만들어요. 이 팁 있죠, 이런. 예, 비올인데, 그래서 이게 자동화해서 하다 보니까 수율이 잘 나오는데, A사가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약간 이렇게 비어 있죠, 뭐가. 위가 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요 제품들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예, 이 고주파, 예, 리프팅 시슬이죠. 요게 이제 실펌 X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2배 올랐고 아마 연말 물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TKG 유캠스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참 실적 괜찮고 양호한데 주가는 정말 안 가요. 근데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2가지 설비 확장 대기 중에 있고, 아마 1분기 초에 질산 공장 40만 톤 설비 양산 아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가지고 내년에 아마 하반기에 아마 좀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질산은 이제 주력 제품이 MMB라고 하는데, 이 MMB가 뭐 건축용 단열재라든가 산업에 되게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설비 이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고, 아마 3분기에 완공이 되면 총 생산 능력이 이제 증가한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단열재나 LNG 선박, 본행제 있죠, 본행제. 들어가는 이제 액체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통 TKG 유캠스가 만드는 제품들은 그 대량으로 한 번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신. 예. 그래서 한국의 금호미스의 전략 납품 계약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완공되는 이제 저 물량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2분기에 좀 양산하려고 했는데 저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하반기로 좀 늦춰진다. 그러나 뭐 그게
뭐 연기되는 거지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왜냐면 장비 조달 문제로 금호미스가 이 설비 가동 시기를 좀 늦췄다고 합니다. 고객사가 좀 늦추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상승 모멘텀이 내년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예, 하반기엔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 나오거든요. 1,000원에서 1,200원이니까 현재가 대입해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4.5에서 5.5 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꽤 높은 편이고 밸류도 바닥에 있다. 여기 지금 바닥까지 왔죠. 코로나 때 그때 저점 부근까지 왔어요 또. 예. 무릎 이하로 이제 또 이미 무릎 이하죠 사실. 여기가 발바닥이고 주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부담 없는 레벨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배당까지 많이 주는 편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잠깐만요 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익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높게 주고 주가도 저평가고 그러니까 충분히 좀 매력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LB는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님의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서버형 DDR5 모듈 출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SSD 예, 낸드 플래시죠. 이제 PC에 들어가는 예, 메모리 이제 그 낸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출하도 3분기 재고 조정 이후로 회복세다. 근데 이 회사는 DDR5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DDR5 전환은 내년에 더 가속화됩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CXL 요새 아주 요거 테마 붙어가지고 근데 너무 여기에 그냥 광분하시면 안 돼요. 저거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요새만 네오셈부터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한 번에 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이게 그냥 8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공부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좋아질 걸 미리 알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참 저렇게 네오셈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운이 좋으신 게 갑자기 CXL 테마가 붙어가지고 그냥 30% 올라버린 거죠. 순식간에. 거의 한 이틀 만에 40-50% 오르지 않았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년 올라갈 거는 한 이틀 만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렇게 뭐가 모멘텀이 생기면 참 빠른데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 D램 양산 시작하면 또 25년 그러니까 저 CXL 관련해서는 25년도에 매출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픈 AI, 뭐 온디바이스 AI, 뭐 적용기기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 채택하니까 데이터 처리 용량 증가하면서 메모리 모듈도 고사양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 단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의 이 단가 상승으로 내년에 수익성 좋아질 것 같다. 예, 그리고 TLB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CXL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도 참여를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하는데 CXL 거기에 좀 대응하는 과정에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너무 CXL 테마로 좀 너무 뜨겁게 움직였던 것 같아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 기업은 간 건 아니에요. 뭐 여기 그 TLB는 CXL 테마에 엮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박강호 연구원님은 CXL 관련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DDR5 저는 CXL보다는 우선은 DDR5라고 봐요. 그래서 DDR5는 내년에 예, 본격적으로 채택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PER이 17배, 그러니까 25년도 내년 실적은 20배 넘어요. 내후년 실적은 17배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주가가 싸지가 않더라고요. PBR 밴드로는 무릎인데 PBR로는 무릎이거든요. 근데 ROE 대비해 보니까 2배면 PBR 2배는 싼 게 아니잖아요. 자산가치 2배니까. 삼성전자가 좀 PBR이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면 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엄청 비싸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평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빠질 때 투자하시면 어떨까? 연말에 또 양도차익과세 물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좀 들어가시면 좋고 혹시라도 근데
뭐 갑자기 뭐 CXL 테마가 막 갑자기 붙어가지고 급등한다. 그러면 그때는 줄이셔야 되고, 뭐 갑자기 이상급등 나올 땐. 다만 지금 보이는 좋은데 만약에 급락한다, 쭉 빠진다, 그러면 기회. 급등하면 비중 축소.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제강지주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고요. 저도 이거 풍력주로 많이 얘기해드렸죠. 원래는 이제 강관 회사인데 그 세아인드라는 풍력 자회사 우리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세아제강, 세아CM, 세아윈드 갖고 있는데 세아윈드가 프리포트, 이 회사가 그 모노파일이라고 해상풍력 밑에다가 이제 이 모노파일이란 이제 그 철강을 모래에다 이제 이 해수면 밑에다가 이제 박잖아요. 이렇게 박아서 이걸 고정을 하는 거죠, 해상풍력. 예. 근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자킷 방식은 SK 오션 플랜트고, 이 회사는 모노파일은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그걸 제일 많이 써요, 전 세계에서. 주로 이제 유럽 쪽인데 그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의 프리포트 경제 특별구역에 지난해 7월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해요. 그래서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리스크가 커진 게 갑자기 막 요새 뭐 신재생 안 한다, 뭐 취소한다, 해상풍력 후퇴한다,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금리가 공교롭게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력주가 급등하고, 그래서 어제 세아제강지주가 급등했고, 어제 또 공시가 하나 떴어요, 풍력 관련된. 예.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주가가 20만 원 넘어버린 거죠. 20만 원도 싸요. 퍼가 2배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죠. 예. 어쨌든 총 8천억 투입하는데, 이 회사가 세계 1위가요 오스테드예요.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세계 1위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영국 북해에다가 혼시3 프로젝트 하는데 5,300억 규모의 수주 따냈고요. 스웨덴 바텐폴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안 한다라고 예전에 했더라고요. 뭐 연기한다, 취소한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세어인드랑 관계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쪽. 근데 그 불안했죠. 이 회사도 이게 취소하면 어떡하지? 근데 스웨덴 바텐폴사로부터 영국 남동부에 노폭 벵가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1.5조 원 공급 계약 체결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근데 25년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가니까 본격 매출은 27년입니다. 좀 남아 있지만 저 수주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것 같고, 세아제강 이제 본업은 뭐죠? 세아제강은 강관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실적 좋았는데 하반기에 피크 우려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 유정관, 미국형 에너지용 강관, 쿼터 적용 감산하게 되면 내년에 영업실적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모노파일 사업은 이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수주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요 너무 싸요. PBR 0.4배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14%면요 보통 PBR 1배 이상은 줘야 돼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ROE가 두 자릿수면 최소 1배 이상 가야 됩니다. 20%면 2배. 근데 0.4배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평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이익이, 그러니까 현대차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번 이익은, 야 너네 어차피 이거 유지 안 될 거잖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봐요. 피크아웃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줄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를 못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세아제강제주는 세아윈드가 있으니까 성장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주 계약 공시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상풍력은 내년 금리 하락도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우리 얼마 전에 풍력 배웠잖아요. 풍력이 유일하게 신재생 중에 100이면 목표가 100인데 한 30밖에 못한 거예요. 70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풍력이 괜찮은 거죠, 그렇게 보면. 예.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세아인드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세아인드는 어디죠? 저기 그 유럽 쪽이니까. 유럽까지 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야 유럽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해상 풍력이지만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되면은 본업 있죠, 강관 이쪽은 또 좋아집니다. 왜냐 이 사람은 뭐죠? 화석연료. 그러면 이제 유정관 많이 또, 예, 시추도 많이 하고 이러면 유정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주 중에선 세아제강 지주는 조금 독특한 거죠. 트럼프 리스크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과도한 좀 저평가고 진짜 싸긴 싸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COP28 이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데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퇴출 대신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으로 이제 최종 합의문을 좀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화석 연료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스나 석탄, 석유 있죠. 이거를 퇴출하자 단계적으로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 저기 그 중동 국가들이 반발을 했대요. 무슨 퇴출이냐.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전환으로. 근데 그게 그거죠. 결국엔 바꾸자는 얘기죠. 근데 퇴출보단 좀 완화된 거죠. 근데 핵심 뭐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시키자. 석탄 발전 감축하자. 예. 옛날엔 석탄 발전만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석유나 가스까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탄소 배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 다 노력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전환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이 들어갔어요. 여기 친환경에. 예. 그리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 감축 가속화하자. 도로 운송 배출량 감소하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하자. 그래서 시사점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연준의 정책이 바뀌었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1.5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결과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고 거기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야만 되죠. 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참 또 공교롭게도 FMC 끝나고 나자 해상풍력 호재들이 많아요. 그죠? 미국의 해상풍력, 그러니까 풍력도 막 급등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정말 신재생도 고생 많이들 하셨죠. 올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말에 어쨌든 다행히 좀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어제는 없었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는 없었고 전자공시 중에서는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중공업이 반도체 원래 삼성중공업 건설 부분도 있어요. 조선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평택 공장 있죠. 삼성전자. 여기 반도체 공장 마감 공사 공시가 떴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2월 28일. 그럼 이제 저 마감 공장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비 반입되고 가동하겠죠. 그래서 25년부터 25년이니까 어쨌든 삼성중공업 이런 수주가 반도체 공장 수주가 있었고 루닛 아시죠? 어제 예.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여기가 인공지능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분 100% 인수했고 미국에 진출하는 게 목표죠. 루닛이 인수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 날 양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그 세아제강 지주의 그 공시입니다. 자회사 세화인드 채무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꽤 큽니다. 1.49조. 세화인드가 못 갚으면 이제 세아제강 지주가 갚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공시에 이런 게 떠 있더라고요. 세화인드 모노파일 공급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노르폭 뱅가드 웨스트 리미티드. 예. 아까 그거예요. 예. 아까 보셨던 그 영국의 노르팍 여기가 그 스웨덴의 바텐펄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공급이 제가 여기 날짜가 안 적혀 있네요. 이건 한번 공시에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화인드가 모노파일 공급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거 아닌가 해상풍력 막 금리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언제 그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한번 보고서하고 공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이 지금 3시 22분인데 바로 어차피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바로 좀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이제 문준호 연구원님 있죠. 삼성증권 이분이 이제 보고 쓰셨는데 자기 그 텔레그램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대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리면 그 인텔이 일단 신제품 내놨거든요. 예, 메테오 레이크라고 그 CPU, 예, 이제 PC용 CPU 새롭게 내놨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서버용 예, 에메랄드 래피드, AI 가속기인 또 가우디 3. AI 가속기는 이제 엔비디아를 겨냥한 거죠. 엔비디아의 그 이제 뭐 H100 이런 걸 한번 겨뤄보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능이 이제 인텔의 반격도 내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능 향상을 떠나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이게 에메랄드 래피드는 서버용인데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미 출시가 됐죠. 근데 그거보다 좀 최대 코어 수가 한 4개 더 증가했고 가우디 3는 AI 쪽 관련된 가속기로 알려졌는데 TSMC 5나노 공정을 넘어가고 요게 이제 가속기에는 HBM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HBM 탑재량이 1.5배 증가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이거는. HBM 고객사가 또 늘어나잖아요. AMD, 엔비디아, 이제 인텔까지. 그리고 핵심은 메테오 레이크인데 메테오 레이크는 이번에 새로 나온 PC용 여러분들이 뭐 쓰는 PC에 들어가는 새로운 CPU입니다. 인텔 거야. 근데 첫 EUV 공정을 도입을 했대요. EUV 하면 우리 딱 뭐 떠올려야 돼요? 우리 가장 먼저 떠올릴 거 FSD 떠올라야죠. 그죠? 예. 그리고 FSD의 비상장 자회사 이솔. 제가 이솔 때문에 저는 FSD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SN S텍보다 제가 이제 그걸 더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이솔이에요. 자회사. 이 자회사 이솔은 그 ASML과 거의 맞짱 뜰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말고 뭐냐면 그 EUV 강원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EUV 강원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ASML하고 이솔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EUV 공부한 지 올해 상반기 했었죠. 꽤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솔 설명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EUV를 도입한다는 건 이제 EUV 시장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AI 연산만을 위한 별도 코어 NPU, 이 인공지능 신경망. 내일 그 저거 올라갑니다. 뭐냐면 내일 함께 배우기에 온 디바이스 AI NPU 그거 영상 이제 찍어놨거든요. 그거 좀 참고 또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NPU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NPU를 탑재한 첫 제품이고 AI PC 시대를 열어줄 제품이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 인텔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텔 투자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내년 솔직히 인텔 어떻게든 만년 항상 인텔 못 갔죠. 근데 내년 인텔의 반격이 시작된다. 올해 엔비디아의 시대였다면 인텔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국 주식 좋습니다, 나쁩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인텔도 괜찮아 보인다면 인텔의 반격, 파운드리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인텔 관련 기업들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텔과 관련된 기업은 뭐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인텍 플러스 있죠. 예. 인텔의 이제 그 검사 장비 납품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코미코, 그죠? 저번에 한번 배웠죠. 그 코팅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또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또 조정 받겠죠. 막 그 연말에 막 양도세. 근데 그런 걸 이제 기다렸다가 기회로 또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해외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그 이런 정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 알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뭘 투자할지도 이게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도출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예, 거기서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요거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이제 바로 3시 반 딱 됐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아쉽고 코스피는 그래도 일단 강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하락 마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뭐 파는데 방법이 있나요?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단 외국인들 6,700억 어마어마하게 샀고 오늘 개인들 코스닥도 많이 팔았지만 코스피를 1조를 파셨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양도세 이거 이제 틀렸다. 던지자. 이제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분들 야 던져. 일단 세금 안 내야지. 요 회피 심리.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정부가 제도만 이렇게 바꿔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우리는 매년 이래야 되냐 이겁니다. 예. 아니 뭐 세금 회피하면서 파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자유인데. 아, 누가 세금 내고 싶어 합니까 사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이 정부가 이 제도만 개선해주고 해준다면, 예.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매년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예. 당연히 뭐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세금 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회피하는 방법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굳이 내가 22%를 왜 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게 뭐 저도 이것 때문에 벌써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이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연말만 되면. 근데 이걸 활용해서 주식 투자해서 1월에 수익 내는 분들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급나가니까 사가지고 1월에 급등할 때 팔아버리는 거. 자, 예.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게 좀 아쉽고. 자, 그리고 오늘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섹터로는 터치 패널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네요. UID, 뭐 베셀, 초전도체는 왜 간 거죠 오늘? 신성 델타테크, 뭐 리튬 관련주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그래도 분위기 괜찮아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LG화학 좋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 예. 건설기계는 여기도 너무 안 좋았죠 그동안. 근데 한풀이 했어요 오늘. 예. 건설기계도 나쁠 게 없었고, 경기 민감주가 좀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빅테크 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 누가 가느냐? 경기 민감주가 급등합니다. 지금 은행, 건설기계, 뭐 철강, 뭐 구리, 뭐 이런 쪽 섹터들 있죠. 이쪽이 막 뜨거워요 지금. 올해 내내 왕따 당하다가. 광고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 그쪽이 아니라 이정재 관련주죠. 이정재 연예인. 그리고 렌터카 좋았고요. K카. 여기 이제 금리 꺾이니까 당연히 좋죠.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인데 현대차. 아 진짜 이렇게 가야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주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참. 아무튼 오늘은 좀 한풀이 했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투산로보틱스 다시 가더라고요. 예, 오늘 10% 급등했고 LIG 넥스원도 다시 급등. LIG는 이제 로봇주인가요? 예. 석유화학 오늘 오랜만에 금호석유 좋았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태양광이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좋고요. 풍력주 좋았고 CS 베어링, 윈드, 태움까지. 거기다 세아제강지죠. 오늘도 추가 급등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좋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하나오션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조선주가 다 올랐다기보다는 하나오션이 혼자 급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2차 전지 괜찮았고요. 네. 오늘 에코프로머티, 대부마그네틱, 신선델타, 이것도 그때 어느 분이 물어봐서 제가 상담 한번 해드렸던 건 좀 버텨라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요. 네. 이제 다행히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관련주에서 오늘 SBS, 아마 태영건설이 요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SBS는 일단 그렇게 되면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미디어가 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매각 이슈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요새 부진했는데 오늘 좋았고요. 인터넷 대표주 요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좀 잘 갔으면 좋겠고, 니켈 관련주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CNT 요새 뭐 제이오 많이 갔죠. 근데 제이오는 뭐 너무 올라갔었고요. 예, LG화학이 오늘 좋았고, LPG 쪽은 이제 국제유가 조금 올라가니까 약간 반등을 해줬습니다. LNG 약간 올라갔고, 이제 오늘 보면 지수는 좀 흔들렸어도 올라가는 기업들 많죠. 근데 다만 오늘 뭐가 빠졌죠? 미국 빅테크 빠지니까 반도체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좀 빠져도 빠지는 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너무 또 오른 것도 있으니까 조정 받으면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이 와중에도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는 영원한 왕따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있죠? 이쪽 MPU. 네. 이쪽 관련 기업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또 HBM. 한마디로 AI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다 빠졌다. 라고 보시면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개인들이 들고 있다가 던져버린 것 같아요. 임플란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래서 오늘 좀 빠졌어요. 보시면 그죠? 비올, 원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거 빠지니까 안 좋다고 보시기보다는 또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뭐 비올도 그렇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뭐 증권 약간 빠졌고요. 건설주도 일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좀 아쉽지만 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서 2등 자리를 이제 확고히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아시죠? 2등이 2등 싸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늘 2등 싸움이에요. 그래서 LG엔솔이 작년에 2등 올라오면서 2차전지가 주도했죠. 근데 반도체가 다시 2등 올랐다는 건 반도체가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걸 예고하는 예고편이에요. 거의 그랬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1등이 안 바뀌기 때문에 늘 2등이 키포인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대로 2등을 굳혀버리면 내년에 반도체 계속 주도주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AI랑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오랜만에 4%,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오늘 뭐 2차 전지고요. 셀트리온 이제 합병 앞두고 군다고 저렇게 굳이 7% 빠질 이유가 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삼성물산은 좀 많이 올랐었고 에코프로 오랜만에 반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은 그냥 같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거래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삼성 SDS도 AI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주들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잘 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은 좀 빠졌고요. 하이브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보험주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왜? 금리가 빠지니까. 금리 올라야 수혜주죠. HLB 올랐고요. 한국타이어 좀 경영권 분쟁 이슈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산바켓, 네. 금호석이 오랜만에. 흡프스푼 뭐 너무 좋았었죠, 사실. 그리고 FNF, 그죠? 이제 여기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워낙 안 좋았고. 그리고 CS윈도 좋았고, 네.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의료 AI, 루닛. 올해 주도했던 기업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소외주가 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소외주 한번 들고 가서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약간 줄이시고 기존의 주도주 못 사잖아요. 올라서 그런 기업들이 쭉쭉 빠진다면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여기 WCP도 나와 있지만 그 전액하고 분리막 있잖아요. 이 회사도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거 이제 못 쓰니까. 근데 이 미국,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의 그 전액이나 분리막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그 자동차는 보조금 주죠. 보조금 받잖아요. 그거랑 별도로 AMPC 아시죠? 첨단 생산 세액공제.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만들면 그 배터리 만든 만큼 돌려주는 거 있죠. 이게 AMPC죠. 근데 원래 배터리 분리막하고 전액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 AMPC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단독 보도가 떴어요. AMPC에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에도 공장 지어서 배터리 분리막하고 전액 만들잖아요. 이 기업들은 돈 받아요. 세액공제 받습니다. 굉장히 호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WCP, SKI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그 다음에 첨보는 전해질이니까 뭐 거기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첨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해액은 아니고 첨보는 질이니까. 근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는 한번 전화해서, 첨보 주주분들은 한번 회사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AMPC 받을 수 있는 거냐? 혹시 공장 지으면. 예.
그 다음에 또 전액 만드는 회사가 또 어디죠? 아, 덕산테크코프야. 거기 이제 미국에 아마 증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요런 이제 밸류 체인들은 이번 FEOC 우려 왜곡 집단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답지를 적어줬잖아요. 2차 전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계속 좀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드리고, 예, 오늘은 제가 전달해 드릴 사항은 다 좀 전달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한 주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고, 예, 그 상황에서 좀 아쉽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요 물량 부담 때문에 좀, 예, 아쉬움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시장 한번, 예, 다음 주까지도 좀 천천히 보시고, 다음 주에 뭐 어떤 흐름 나올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는 또 부진할 수도 있고, 다만 너무 많이 오른 건 제가 조심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물량 맞습니다. 지금 두들겨 맞아요. AI 맞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소외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고요. 내일 그 아침에 함께 배우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